저는 46살 미혼 여성입니다.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죠. 겉보기엔 성공한 여성 같겠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40대 중반이지만 관리 덕분에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죠. 하지만 그 거울 속 여자의 눈은 늘 공허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직원들이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어주지만 마음속으론 쓸쓸했죠.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20대엔 연애도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30살 무렵 큰 상처를 받았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난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때부터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강남에 병원을 차렸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봅니다. 주름 없애달라는 아줌마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학생들. 저는 그들의 피부를 고쳐주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죠. 밤마다 혼자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정말 여자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죠. 모임에 나가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재밌어서 그런 생각 못 해봤어. 하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죠. 저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46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는데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후에 새로운 환자분이 오신대요. 50대 남성분인데 주름 상담 받으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오후 2시쯤 그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남성미가 있는 사람이었죠. 나이는 50살 정도로 보였는데 세월의 흔적이 있으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평소엔 남자 환자들 앞에서도 태연했는데 말이죠. 앉으세요. 어떤 치료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주름이 좀 신경 쓰여서요.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클라이언트들 앞에 서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직업을 말했습니다. 사업가다운 당당함이 있었죠.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네요. 레이저 시술로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자 환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피부에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레이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원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예요. 레이저 기계가 멈추고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죠.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죠. 정전은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병원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그럭저럭 할 만해요. 태진 씨는 광고 일이 재밌으신가 보네요. 네, 창조적인 일이라 좋아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하죠. 그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외롭다는 그 한마디가 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말이죠. 시술을 계속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만질 때마다 이상한 떨림을 느꼈고 그 역시 제가 가까이 갈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죠. 시술이 끝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관리를 좀 받고 싶어서요.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6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 태진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시술을 받으러 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시술보다는 대화 시간이 길어졌죠. 오늘은 어떠셨어요? 바쁜 하루였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 됐죠. 어느 날 저녁 진료가 끝나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병원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던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환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죠. 좋아요.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했어요.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선생님도 그럴 것 같은데.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외로워요.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46이 됐네요. 아직 젊으신데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 날 그가 병원에 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오늘은 시술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네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진료실 문을 잠갔어요. 저도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질 때 저는 4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래도 될까요? 몰라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나면 그는 제 사무실에서 기다렸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죠. 당신과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살 남자의 경험과 포용력 그리고 세월이 만든 성숙함이 제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할 때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접수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원장님, 태진 씨 부인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전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곧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저보다 훨씬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태진 부인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이 여기서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남편이라는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는 분명 이혼했다고 했는데 왜 이 여자는 남편이라고 하는 걸까요? 죄송한데 태진 씨가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럼 기다릴게요. 남편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대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태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해요. 부인이라는 분이 와 있어요. 전화 너머로 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가 왔다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10분 후 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를 보더니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미경아, 왜 여기까지 와? 당신 피부과 다닌다길래 궁금해서 왔어. 우리 다시 합치자고 몇 번 말했잖아.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제 사무실로 피했죠. 그런데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또렷했어요. 아빠 언제 집에 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어요. 곧 갈게. 아빠가 많이 바빴거든.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살면 안 돼? 전 부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해. 나도 많이 반성했어. 아이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뭐였던 걸까요? 잠깐의 위안거리였을 뿐일까요? 30분 후 그들이 함께 나가는 걸 봤습니다. 가족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설명하고 싶어요.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병원에 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미경이와는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46살에 처음 느낀 사랑이었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를 믿고 다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는 그에게 잠깐의 위안이었을 뿐이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46에 처음 느낀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